고물가의 무서운 효과라. 그래서 최악 상황이 터졌다. 여러분, 이 말이 맞을까요? 이 말이 맞습니다. 사실 포장이 돼 있어서 우리가 그 안을 들여다보지 못할 뿐이지요. 실제로 뜯어보면 말입니다. 이거 최악 상황 터졌다. 이 말이 절대로 틀린 말이 아닙니다. 일단 이 지표를 먼저 보시죠. 가계입니다. 가계. 실질 근로소득 증감률이에요. 가계가 근로소득으로 실제로 벌어들이는 돈이요. 여러분 2023년 4분기에 마이너스로 떨어졌어요. 마이너스 1.9%입니다. 야, 이거 심각하죠. 2020년 2분기가 마이너스 5.1%였고요. 2021년 1분기가 마이너스 2.7%거든요. 그때 이후로 지금 최저입니다. 실질소득이 그렇게 줄었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말입니다. 2021년 2분기, 3분기, 4분기, 2022년 1분기 뭐 6.1%까지 올라가고 3.9%까지 올라가는 것, 이거는 그러면 경기가 좋아서 올라갔느냐? 이거는 아닙니다. 이거는 아니고요. 이때는 재난지원금을 뿌렸잖아요. 재난지원금의 효과입니다. 재난지원금의 효과. 그만큼 말입니다. 재난지원금을 많이 뿌렸을 때 그만큼 가계소득이 실질 근로소득이 늘어났는데 지금 그렇지 못하다는 거. 재난지원금을 안 뿌리니까 2022년 2분기 마이너스 0.1로 떨어졌잖아요. 3분기도 마이너스 0.4로 떨어지고요. 그리고 4분기부터 리오프닝이 되면서 이제 본격적인 효과가 나타납니다. 본격적인 효과가 나타나서 4분기에 2.5%가 올라가고요. 2023년 1분기에는 3.8%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러던 것이 말입니다. 이게 2분기에는 1.6%로 꼬꾸라지고요. 3분기에는 0.4% 꼬꾸라졌습니다. 그러다가 4분기가 마이너스 1.9%가 됐다는 뜻입니다. 진짜 최악 상황이죠. 그런데 더 최악 상황은요, 이겁니다. 가계의 실질 사업소득 증감률 추이입니다. 지금 실질 사업소득 증감률은요, 2023년 1분기가 마이너스 10.9%예요. 자영업자들, 소상공인들, 소기업들, 중기업들 줄줄이 무너진다는 뜻이에요. 줄줄이 무너진다. 최악이잖아요. 근데 이게 2023년 1분기가 마이너스 10.9%죠. 2분기는 마이너스 3.1%입니다. 3분기는 마이너스 3.8%로 늘었다가 4분기도 마이너스 1.7%예요. 그러니까 작년 내내 사업소득은 완전히 꼬꾸라졌다는 거예요. 2022년 4분기에 마이너스 5.0%가 된 이후로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잖아요. 저성장의 깊이가 굉장히 깊어진다 했을 때가 2022년 3분기부터라고 했잖아요. 그나마 2022년 3분기는 5.8%로 좀 낮습니다. 그런데 2022년 4분기부터 완전히 무너졌죠. 이게 현장 경제가 무너졌다는 게 이 말입니다. 코로나19 때 마이너스 6.6%, 2022년 2분기가 그때보다도 지금 더 어렵다는 이야기잖아요. 게다가 2020년 4분기 마이너스 4.3%, 2021년 1분기 마이너스 3.0% 최악입니다. 그런데 좀 좋아진 부분도 있었죠. 좀 좋아진 부분은 2021년부터 좀 좋아지다가 2022년 2분기 9.1%까지 올라갑니다. 이거는 여러분도 잘 아시는 거예요. 여러분도 잘 아시는 실질 사업소득이 이렇게까지 저는 떨어진 데는요, 올라간 데는요, 이게 손실보상금 지급했잖아요. 자영업자,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을 지급을 해서 올라갔기는 했지만 손실보상금이 떨어지니까 곤두박질 친 거예요. 제가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2022년 3분기부터 대한민국은 어려웠다. 그 말이 거짓말이 아니라는 거. 현실이라는 거.
지금도 최악이라는 거 저는 보인다고 봅니다. 문제는 여러분, 문제는 실질 사업소득도 마이너스 1.7%죠. 실질 근로소득도 마이너스 1.9%입니다. 이거는 여러분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진짜 최악입니다. 진짜 최악. 이런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이런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엄청나게 놀라는 거예요. 야, 이게 실질 근로소득도 마이너스 1.9%. 이거 기업이 많이 무너진다. 일자리가 많이 없어진다. 그 뜻이잖아요. 게다가 현장 경기, 실질 사업소득이 마이너스. 결국은 말입니다. 현장 경기도 최악이고요. 기업들의 상황도 최악이란 뜻이에요. 제가 그래서 최악 상황 터졌다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예, 여러분에게 제가 지표를 가지고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그 지표들이 진짜로 최악 상황을 반영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대한민국의 현재가 지금 굉장히 어렵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게 말입니다. 이런 최악 상황 속에서도 그래도 말입니다. 물가는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결국 말입니다. 실질 근로소득이 줄고요. 실질 사업소득이 준다는 것은 그만큼 소비를 안 한다는 뜻이거든요. 예, 이게 소비를 안 하니까 현장 경기가 마이너스로 떨어지는 거고요. 소비를 안 하는데도 불구하고 물가가 오르니까 가계소득은 또 그만큼 떨어지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보면 2021년, 2022년, 2023년 그리고 2024년이에요. 이제 물가가 계속 올라가는 게 켜켜이 쌓입니다. 이렇게 물가가 올라가는 것이 켜켜이 쌓이잖아요. 그러면 돈 못 씁니다. 겁나서. 내가 설령 돈을 들고 있다고 하더라도요. 물건값을 보면 놀라 자빠지는데요. 뭐. 물건을 사고 싶어도 집었다가 놓습니다. 이것이 경제를 전체적으로 악화시키는 요인이고요. 저성장의 깊이가 점점 깊어질 수밖에 없다는 상황입니다. 저는요. 이런 지표를 볼 때마다 저는 진짜 많이 놀라는데요. 그 지표들이 상황을 더더욱 어렵게 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물론 전체적인 말입니다. 전체적인 실질 가계소득 증감률은 4분기에 0.5%가 늘어났습니다. 사업소득이 줄고 그 다음에 근로소득이 줄었지만 전체적으로 늘어났어요. 왜 늘어났느냐? 저는 이런 걸 보면 대한민국의 포퓰리즘 어디까지 갈 것인가 그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문재인 정부가 포퓰리즘 했지만 윤석열 정부도 포퓰리즘이 만만치 않아요. 이래 실질 소득이 0.5% 늘어난 데는요. 보시는 것처럼 이전 소득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이전 소득이. 67만 천 원입니다. 67만 천 원. 17.7%가 늘어났습니다. 뭐 재산소득은 늘어났다고 하지만 5만 2천 원이거든요. 5만 2천 원. 그러니까 늘어난 게 80.3%라고 이야기는 하나 5만 2천 원이니까 금액으로 얼마 안 돼요. 얼마 안 됩니다. 그런데 이전 소득은 67.1%가 늘어났습니다. 이게 명목소득 기준이거든요. 이게 이전 소득이 늘어났다는 게 정부가 돈 뿌린 거라는 거잖아요. 예, 여러분도 잘 아실 거예요. 부모급여. 부모급여 많이 뿌렸잖아요. 지금. 부모급여가 뿌려진 바람에 이전 소득이 67만 천 원까지 올라가서 17.7%가 된 겁니다. 다른 거는요. 근로소득은 이게 명목 근로소득은 물가 상승률을 반영 안 한 게 명목소득이거든요. 올라가도 1.5% 올라가는 데 그쳤습니다. 실질 근로소득은 1.9%가 떨어졌다고 했죠. 그런데 명목으로 보면 1.5%가 올랐습니다. 물가가 그만큼 올라갔으니까 실질소득은 그만큼 또 떨어지는 거죠. 316만 7천 원이 됐고요. 사업소득도 1.6% 찔끔 올라갔어요. 찔끔. 명목소득이. 실질소득은 떨어지겠죠. 물가를 반영을 해보면 103만 5천 원. 진짜 심각하죠.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것을 보면서요. 진짜 여러분들이 반드시 해야 될 게 근로소득이 지금 316만 7천 원이잖아요. 회사를 다니는 게 최고로 좋다는 이야기를 여기서도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요즘 사업하지 말라고 하는 뜻을 지표에도 다 나옵니다. 지표에도. 지표가 거짓말을 안 하잖아요. 지표가. 지표가 거짓말 안 하는 것은 여러분 그만큼 말입니다. 지금 현장 경제는 맥없이 무너졌다. 저는 그런 생각을 진짜 많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최악의 상태가 된다는 뜻이니까 저는 이것이 말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 경제를 그냥 최악으로 만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포퓰리즘 자체가 이게 사실상 착시를 불러오거든요. 마치 경제가 좋아진 것처럼 생각할 수가 있는데 지금 그렇지 못하다는 거. 실질적으로 명목소득을 한번 볼게요. 명목소득은 2023년 4분기에 평균이 502만 4천 원입니다. 전년 대비 3.9%가 올랐습니다. 이렇게 전년 대비 3.9% 오른 것은 결국은 말입니다. 돈 뿌려서 결국 가계소득을 오르게 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문재인 정부 때 돈 뿌린다고 제가 진짜 많이 난리를 쳤잖아요. 예, 그런 난리가 윤석열 정부도 지금 계속된다는 뜻이에요. 저는 윤석열 정부가 경제개혁을 전혀 하지 않거든요. 세금 낮춰준다고 경제개혁이 아니거든요. 이거 포퓰리즘이거든요. 예, 세금만 낮춰줄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장에서 꼭 필요하다고 하는 거 있잖아요. 최저임금 개혁하는 거 꼭 필요하다. 주 52시간제 개혁하는 거 꼭 필요하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이거 완화하는 게 꼭 필요하다. 이렇게 외치고 또 외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경제개혁은 지금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그대로예요. 야당이 전혀 말입니다. 국정에 협조를 안 하고요. 중불나게 자기 길만 가기 때문이에요. 아직도 지금 문재인 정부라는 거예요. 야당은요. 국회의 다수당의 지위로 계속 누른다는 뜻이에요. 저는 이것이 말입니다. 대한민국을 더 망조들게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무리 말입니다. 야당이라고 하더라도요. 저는 이게 대한민국을 망조들게 하는데 앞장서서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저는 권력이 바뀌었으면 합리적인 그런 타협도 있어야 되고요. 그런 대화도 있어야 돼요. 그런데 전혀 타협이나 대화는 없고요. 일방 노선이 일방. 그러다 보니까 우리 경제가 최악의 상황으로 전락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마 앞으로도 말입니다. 이 정부가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 정책을 걷어내지 못하면요. 2023년 2분기처럼 명목소득도 마이너스 0.8% 떨어질 수 있습니다. 마이너스 0.8%. 저는 최악이라고 보거든요. 이게. 진짜 이렇게 떨어진 적은 없거든요. 그럴 수도 있다는 뜻이에요. 지금 코로나 때도 말입니다. 가구소득은 그래도 조금씩 늘어났거든요. 2020년 2분기 3.5% 늘었거든요. 2021년 2분기가 마이너스 0.7%가 된 적도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좋았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들어서는 최악이고요. 나머지 말입니다. 2022년 2분기에 12.7%의 가구소득이 늘어났다. 다 이것은요. 돈을 뿌려서 그렇습니다. 재난지원금 뿌렸죠. 손실보상금 뿌렸죠. 그러니까 2021년부터 2021년 3분기부터 8%, 4분기에는 6.4%, 2022년 1분기는요 10.1%, 그리고 2분기는 실제로 12.7%까지 늘어나잖아요. 이거는 돈 뿌려서 그렇게 나타난 거고, 중요한 건 지금도 윤석열 정부도 돈을 뿌린다. 그것은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도 더 큰 최악의 사태가 터질까 저는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상황 자체가 저는 다른 때보다가 심각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른 때보다.
야, 이게 진짜로 심각하거든요. 제가 보더라도 말입니다. 이렇게 계속 간다면 야, 이거 괜찮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진짜 많이 해봅니다. 진짜 큰일 날 수도 있거든요. 저는 그 큰일 날 수도 있는 게 앞으로 계속해서 터질까 봐 사실은 굉장히 두렵거든요. 저는 그런 상태가 충분히 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상태가. 앞으로 그런 상태가 계속 된다는 것은요. 여러분 절대 잊지 말아야 되는데 그런 일이 터질까 두렵습니다. 예, 굉장히 두렵습니다. 저는 이게 반드시 터진다고 보는데요. 예, 그만큼 실질 가계소득이 떨어지면 결국 소비를 덜 한다는 이야기고 소비를 덜 한다는 이야기는 저는 어떤 상태보다도 경제가 어려워진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만큼 말입니다. 나라 경제가 좋아져야 되는데 실질이 떨어지면 최악의 사태를 맞을 수도 있다는 것. 저는 우리가 한 번쯤 말입니다. 짚어봐야 된다. 저는 그 말씀 꼭 드리고 싶어요. 예, 그만큼 상황이 어려워진다는 이야기죠. 그만큼 상황이 어려워진다. 저는 그렇게 상황이 어려워졌을 때 대한민국이 과연 얼마나 버틸지. 소비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소비가 중요하다는 것. 소비가 중요한데 소비가 그렇게 망가지면 진짜 최악의 상황이 온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런 일이 지금 다른 어느 때보다 강하게 터진다. 저는 그런 생각 진짜 많이 합니다.